오늘은 SNS 프로그램 개발 두 번째 시간으로 BBS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수 생각입니다. 광수 씨는 어린 시절에 갖고 싶은 것들은 전부 돈이 많이 드는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썼고 원하던 만큼의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깨달은 게 있다고 그러네요. 좋은 것들은 다 비싸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엄마의 무릎베개, 맑은 공기, 시원한 바람, 엄마가 차려준 밥상 이런 것들이 소중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억만금을 주고 살 수 없는 그때, 그러나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현재를 충실하게 지내야 되나 봅니다. 오늘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는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과 교수로 지내고 있는 로버트 에몬스 교수의 얘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목은 고맙다 말할수록 내가 더 행복해진다 이네요. 고마움을 표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낙천적이며 긍정적이고 스트레스에 잘 대응합니다. 또한 타인을 기꺼이 도우려는 마음이 생겨나고 관대해지고 또 중요한 목표를 위해 더욱 진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할수록 기운이 더 생기고 고맙다는 말을 더 자주 할수록 더욱 긍정적으로 바뀌고 회복 탄력성도 훨씬 커집니다. 따라서 타인을 위해서 표하는 고맙습니다는 말이 결국에는 나에게 더 큰 도움이 되는 나의 행복과 성공의 원천이 되는 법입니다. 우리 자주 해야 되는 이야기 세 가지가 있죠. 미고사입니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미고사를 아끼지 말고 열심히 표현하도록 하지요. 오늘의 강좌를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우리 학생들은 JSP를 이용해서 게시판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구사항 분석입니다. 요구사항에서 SNS에 관련되어 있는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보니까 회원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 친구 목록에 해당되는 기능, 이것은 저번 주에 이미 했었죠. 그 다음에 게시물의 목록 보기 이런 것들은 댓글 달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 우리 SNS하고 약간 동떨어져 있긴 하지만 게시판은 웹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는 웹 프로그래밍의 기본에 해당되는 게시판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목록을 구현하고 글쓰기를 구현하고 상시 보기를 구현하고 가장 간단한 형태의 게시판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설계를 한번 보기로 하죠. 이미 우리는 멤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멤버 DO, 멤버 DAO 구현을 해두었죠. 그리고 유틸리티에 해당되는 DBman 그리고 ENC 필터 구현을 해두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BBS와 관련되어 있는 BBS DO, BBS DAO 두 가지의 클래스를 추가적으로 구현하도록 하겠고 다음 주에는 SNS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구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몇 가지 컨트롤러는 설계한 바 있습니다. 유저 컨트롤러의 경우에 액션은 new user, 새로운 회원 가입, 로그인 처리, 로그아웃 처리 이런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었죠. 이번 시간에는 BBS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자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BBO 컨트롤러의 액션은 리스트가 있습니다. 리스트는 게시판 목록을 가져오는 건데 BBS DAO의 BBS 리스트를 실행을 해서 자료를 가져오고 그 자료를 화면에 표시해 주면 되겠지요. write라고 하는 액션이 있습니다. write는 게시글을 작성을 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은 친구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별도의 웹페이지를 화면에 띄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ew라고 하는 액션을 가져오게 되면 실제로 게시글을 등록해주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BBS DAO의 new articl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details라고 하는 액션이 있는데 details라고 하는 액션은 상세 보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BBS DAO의 get details 메서드를 실행을 하고 그 자료들을 우리 화면에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커스텀 태그를 설계를 하도록 하죠. 저번 시간에 우리 메인 메뉴에서 로그인 전과 로그인 후를 구분해서 로그인 이전에는
두 개의 텍스트 박스, 하나의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 로그인 태그를 만들었죠. 이번 시간에는 BBS 라이터 태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BBS 라이터 태그는 목록 아래쪽에 나타나는 태그인데 로그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게시글을 작성을 제한을 하게 되고 로그인을 했을 경우에는 그 이제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지 않고 로그인을 했을 때만 화면에 보일 수 있도록 태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BBS 라이터 태그입니다. BBS 라이터 태그에서는 우리가 해보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게시글 입력이 가능하도록 cif 구문을 이용을 해서 UID 사용자의 그 등록되어 있는 세션에 등록되어 있는 UID 값이 널 값이 아니라면 널 값이 아니라고 하는 상태는 로그인이 되어 있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input 태그를 이용을 해서 글쓰기 버튼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글쓰기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죠. 다음은 include 밑줄 navigation.jsp 페이지를 일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게시판과 관련해서 이동하는 그 하이프링크를 A 태그에 하이프링크를 넣지 않았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 중에서 이 게시판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 A 태그에 href 속성 값으로 그 애트리뷰트 값으로 이전에 별표가 찍혀 있었던 것을 이번에는 실제 내용이 되도록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BS 컨트롤.jsp 페이지로 이동하는데 액션 리스트 목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형태로 우리 구현을 해두기로 하죠. 다음은 데이터베이스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members table과 BBS 테이블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members table의 UID, BBS 테이블의 author 사이에 이렇게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BBS 테이블의 넘버 속성에는 ID 사양을 예로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ID 사양을 예로 설정했다는 얘기는 BBS 테이블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 넘버 값을 주면 안 된다는 뜻이죠. 넘버 값은 우리가 건네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UID와 author 사이에는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저런 것들을 우리 외래키 제약 조건이 성립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외래키 제약 조건은 우리 로그인을 해야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만 기본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BBS 테이블에 샘플 데이터를 좀 입력해 보기로 하죠. 지금 우리는 페이징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페이징 기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적어도 한 3페이지 정도 되게 16개 이상의 데이터를 미리 좀 입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꽤 많은 자료들이 지금 입력이 되어 있는 게 보이죠. 다음은 bbs.java 파일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bbs.java 파일은 BBS 동작 관련 DO 클래스입니다. 이 DO 클래스는 데이터를 우리가 손쉽게 취급하기 위한 상자의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DO 클래스의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필드 구조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BBS 동작 관련해서는 우리가 뷰를 만들어 두었죠. 그래서 뷰 BBS의 필드 구조와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를 해보면 BBS에 있는 내용에다가 name이라고 하는 필드가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순서대로 number, title, contents, author, upload date, hit, name까지 포함하는 그런 형태로 BBS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죠. 그리고 이어서 generate getters and setters를 통해서 아래쪽에 get method, send method를 자동으로 추가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합니다. 다음 BBS DAO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죠. BBS DAO 클래스는 BBS 동작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모듈 변수를 선언해 보기로 하죠. 지금 저기 그 임포트 구문을 통해서 java.sql 별표를 통해서 우리 쿼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이용하겠습니다.
java.utility를 이용해서 array list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도록 하죠. mysns.ut를 이용해서 우리는 dbman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BBS DAO에 우리가 그 모듈 변수로 선언을 해둘 것은 일단 커넥션 CONN을 만들어 두겠습니다. 그리고 prepared statement PSTMT를 만들어 두도록 하겠고, 스테이트먼트는 거의 쓰지는 않지만 우리가 스테이트먼트도 만들어 두기로 하죠. 그 다음에 select 쿼리문을 실행했을 때 결과를 담을 result set을 RS로 정의를 해 놓겠습니다. 또한 우리 상수 선언을 통해서 페이지 사이즈를 5로 정의를 해 놓기로 하죠. 우리가 목록을 표현할 때 화면상에 5개의 레코드가 화면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페이지 기능이 이렇게 추가가 되도록 하겠네요. 자, 우리 처음으로 만들 것은 iBBS Pages라고 하는 페이지를 만들도록 하죠. 이거는 게시판에 페이지가 총 몇 개가 필요한지를 알아내는 그런 용도입니다. 게시판의 총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게시판의 개수를 알고 있으면, 그리고 게시판의 그 한 페이지에 나타날 게시글의 개수를 알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페이지는 몇 페이지인지 쉽게 추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입력 파라미터는 없을 것이고, 리턴 값은 정수형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리턴된 값은 페이지의 숫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제 iBBS Pages 내부에 들어가 보기를 하죠. 일단 우리가 그 게시글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만 페이지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게시글을 정의해줄 iTotal 카운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페이지 개수 리턴 값으로 사용하게 될 페이지 개수 iTotal 페이지를 우리가 미리 지역 변수로 로컬 베리어블로 선언을 해두기로 하죠. 그 다음에 커넥션 객체를 우리 dbman을 이용을 해서 구해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try catch문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 일단 실행을 해보죠. 쿼리문으로서는 우리가 view bbs로부터 이제 카운터 값을 카운터 별표로 구해옵니다. 그러면 view bbs 속에 들어있는 게시글이 몇 개인지를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카운터 별표를 해놓으면 기본적으로 필드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 필드 이름을 구현하기 위해서 alias 기능을 통해서 iTotal count로 바꾸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prepared statement를 통해서 쟤네들을 실행합니다. 자, select 쿼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결과가 날아와야 되겠죠. 그 결과를 일단 result set에 담게 되겠습니다. 자, prepared statement에 execute query 메서드를 실행하면 결과가 나오겠고, 그 결과를 result set에 담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그 쿼리문이 개수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개수는 한 개이건 하나도 없건 한 개이건 두 개이건 뭔가 값이 하나의 값은 무조건 날아오게 돼 있죠. 그래서 rs.next 하면 그 자료를 읽어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필드 이름이 iTotalCount, 우리가 alias 기능을 통해서 이름을 iTotalCount로 바꿔뒀죠. 이 iTotalCount에 해당되는 값을 읽어드리면 우리 게시글의 개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를 출력하고, 마지막에는 prepared statement 닫아주고 커넥션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 개수를 구해야 되겠네요. 페이지 개수를 구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페이지 개수는 iTotalCount를 페이지 사이즈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페이지인데 나머지가 0이면 기본적으로 몫을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머지가 남아 있으면 하나라도 페이지 그 추가적으로 남는 게 글이 하나라고 하더라도 페이지가 하나 늘어나야죠. 그래서 나머지가 0일 때는 몫을 페이지 수로 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몫에다가 하나를 더해주면 그것이 페이지 숫자가 됩니다. 따라서 iTotalCount 나누기 iPage를 하는데 나머지를 계산하고, 그 나머지가 0이 될 경우에는 우리 페이지 숫자를 iTotalCount를 페이지 사이즈로 나눠준 이 값을 택해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뭔가 나머지가 남았을 경우에는 그 계산된 결과에다가 하나만큼을 더 추가를 해주면 페이지 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iTotal 페이지를 리턴을 해주면 나중에 우리가 총 몇 개의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get BBS 리스트를 가져오게 될 텐데, 현재 우리 그 JSP에는 그리드 뷰처럼 이렇게 페이지 기능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올 때 한 페이지에 해당되는 레코드만큼 가져와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페이지 사이즈가 몇 개였어요? 페이지 사이즈가 5개였죠. 그래서 이 5개의 자료만 딱 뽑아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get BBS 리스트는 입력 파라미터로는 기본적으로 현재 페이지를 넣어주겠고 리턴된 결과는 어레이 리스트로 BBS 형태에 해당되는 자료가 이제 그 어레이 리스트 배열로 들어오는데 5개의 리턴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 페이지의 자료를 추출하는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저런 스타일로 데이터가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작업하는 게 1페이지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장 위에 있는 5개를 가져와 주면 되겠네요. 우리 5개 가져오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셀렉트 별표 프람 멤버스 하는데 여기다가 탑5 가장 위에 있는 5개를 가져와라 그래 주면 됩니다. 그리고 정렬을 하되 넘버를 기준으로 디센딩 오더를 처리를 해주게 되면 우리는 5개의 레코드를 가져올 수 있겠죠. 이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 번째 페이지를 한다고 생각해 보죠. 세 번째 페이지를 할 때는 쿼리문이 저렇게 되는데 저 쿼리가 왜 저런 스타일로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우리 위에 있는 10개의 레코드는 건너뛰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서 남아있는 5개를 구해오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건너뛸 레코드의 글 번호를 가져옵니다. 글 번호는 그러면 8번부터 17번까지가 건너뛸 레코드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 건너뛸 레코드의 글 번호를 가져온 다음에 우리가 구할 글 번호가 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되죠. 따라서 우리가 그 자료를 구현을 해줄 때 조건식을 하나 부여해 주면 되는데 그 조건식이 바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where 조건식에서 글 번호가 not in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뜻이죠. 나머지는 위에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 조건식을 부과를 해주면 됩니다. 저런 것들을 내부 쿼리, 서브 쿼리라고 부르죠. 이 내부 쿼리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자료만 딱 셀렉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괄호 속에 있는 내부 쿼리를 보기로 하죠. 우리가 멤버스 테이블에서 넘버를 가져오는데 가장 상위에 있는 10개를 가져오는 것, 그 10개를 가져옵니다. 10개의 글번호 넘버만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넘버 값을 디센딩 오더로 처리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셀렉트 할 것은 그 넘버가 저기에 10개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17번 저기 들어있으니까 건너뛰고 16번 건너뛰고 해서 8번까지 건너뛰게 되겠네요. 그리고 남아있는 가장 위에 있는 5개를 가져오면 7, 6, 5, 4, 3 글번호에 해당되는 자료들만 우리가 추출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5라고 하는 저것은 우리 페이지 사이즈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서브 쿼리에 있는 요 10이라고 하는 값은 뭘까요? 저 10이라고 하는 값은 페이지 사이즈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준 겁니다. 현재 우리가 요 영역을 한다면 i 페이지 값이 몇 번이죠? 요거는 3에 해당이 되겠죠. i 페이지가 3에 해당이 되니까 i 페이지 빼기 1, 2를 곱한 값이 곧바로 저기 10이라고 하는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용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 내부 쿼리에 있는 셀렉터 탑 다음에 10에 해당되는 위치는 페이지 사이즈 곱하기 현재 페이지 i 페이지 빼기 1만큼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게 그만큼을 건너뛰게 되면 우리가 가장 최신의 그 두 페이지를 건너뛰고 난 최신의 자료 5개를 구해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get BBS 리스트를 이제 구해 보겠습니다. 입력 자료는 인풋 파라미터로는 i 페이지, 현재 페이지를 가져온다고 그랬네요. 출력은 array 리스트로 가져가는데 내부에 들어있는 자료형은 BBS DO 클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결과를 가져갈 array 리스트를 일단 리스트라고 하는 형태로 정의를 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커넥션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쿼리문 이제 실행을 할 거죠. 자, 쿼리문을 이제 지정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스킵에 해당되는 거 직접 넣어도 좋으나 우리가 좀 그 구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건너뛸 페이지는 현재 페이지, i 페이지에다가 빼기 1을 해주고 곱하기 페이지 사이즈를 해주면 된다 그랬죠. 앞 페이지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만들어진 쿼리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셀렉터 탑에다가 페이지 사이즈 더해주고 그 다음에 별표 프람 BBS 해주고 where 조건식에 넘버 값이 not in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죠. 내부 쿼리는 셀렉터 탑 그 다음에 건너뛰는 것만큼 i 페이지 빼기 1 곱하기 페이지 사이즈죠.
그리고 그 number from view BBS에 해당되는 형태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order by number를 기준으로 descending order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 그 해당되는 페이지의 쿼리문 구현하는 거 좀 이해가 됐나요? 네, 저렇게 해주면 우리 해당되는 페이지의 딱 5개의 쿼리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prepared statement를 만들도록 하죠. 그런 다음에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prepared statement를 실행하게 되면 우리가 select 쿼리문이기 때문에 execute 쿼리 메서드 실행하면 되겠네요. 그 결과를 result set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는 우리가 목록이 5개가 나올 거죠. 5개가 나올 거라서 우리 while 구문을 통해서 반복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료를 담을 BBS 클래스를 이용해서 소문자 BBS 객체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BBS의 set number에다가 result set에 들어있는 number 값을 가져온 다음에 지정을 해주고 타이틀 값에는 RS에 들어있는 타이틀 값을 가져오고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읽은 자료를 각각 BBS 객체에다가 전달해 주면 되겠네요. BBS 객체의 멤버 변수로 전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작업이 끝났을 때 리스트에 BBS를 추가를 하면 리스트의 목록으로 추가가 되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반복 처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5번 반복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딱 쿼리문에서 5개만 가져오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5회 반복 처리한 다음에 이제 작업이 끝나고 while문 밖으로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RS 닫아줍니다. 그리고 prepared statement 닫아주고 connection 닫아주고 그런 다음에 return list 해주면 이 리스트에 array list 형태로 5개의 레코드를 가진 자료가 return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BBS DA의 new article을 해보죠. new article은 게시판 테이블에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새로운 거를 등록하는 거 레코드 하나 추가하는 거죠. 입력으로는 우리가 BBS 클래스를 이용한 DO 클래스에다가 담아오겠습니다. 리턴 자료형은 불린형으로 하겠습니다. 이 불린 값은 입력에 성공했느냐 아니냐를 나타내도록 하죠. 우리가 insert into 쿼리문 결과가 없는데 어떻게 성공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죠? 그거 간단해요. try catch문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우리가 오류가 있으면 캐치 영역으로 가겠죠. 그러면 입력에 실패했다 그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면 입력에 성공한 거죠. 그럼 true를 반환해 주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입력에 성공했다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insert new article은 기본적으로 입력 자료로 BBS 클래스를 가지고 오겠고 결과로 반환값은 불린형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반환값을 정의를 해주는데 초기에는 true 성공했다라고 선언을 하기로 하죠. 자, 커넥션 객체 가져옵니다. DB맨에 부탁하면 금방 가져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쿼리문을 작성합니다. 쿼리문은 insert into 쿼리문 작성해 주면 되겠어요. 테이블 이름은 BBS.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것은 title, contents, auth, upload time, hit 5개가 있습니다. 글번호 어디 갔어요? 글번호 ID 사양이 예로 되어 있죠. 그래서 글번호는 우리가 입력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동으로 붙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필드에 입력을 해야 되는 게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타이틀 자료 가져와야죠. 그래서 물음표입니다. 컨텐츠 자료 가져와야죠. 물음표입니다. 오스 작성자 자료 가져와야죠. 물음표입니다. 근데 업로드 타임은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 get 데이터를 사용하기로 하겠고 조회수는 처음에는 무조건 0이어야 되죠. 그래서 히트에는 무조건 0의 값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prepared statement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입력에 필요한 자료가 3개가 있죠. 1번 위치, 2번 위치, 3번 위치. 그 3번 위치, 1, 2, 3의 위치에 맞춰서 1번 위치에는 기본적으로 타이틀이니까 BBS 테이블에서 BBS 객체에서 get 타이틀을 가져와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는 BBS 객체에서 get 컨텐츠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uth는 BBS 객체의 get auth 메서드 실행하면 그 자료가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3가지 값을 prepared statement에 지정을 하죠. 현재는 insert into 쿼리문, insert into 쿼리문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자료가 날아오지 않죠. 그래서 그냥 prepared statement에서 execute update 메서드 실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여기에서 이제 성공을 했죠. 이제 파이널리로 넘어가겠고 만약에 저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캐치 영역으로 가겠습니다.
캐치 영역이네요. 캐치 영역에 있으면 오류를 표시를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리턴 밸류 값을 false 값으로 강제적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제 작업이 끝나고 나면 prepared statement 닫고 커넥션 닫아줍니다. 그리고 리턴 밸류를 리턴 해주게 되면 자, 성공했으면 true 값이, 실패했으면 false 값이 전달이 될 겁니다. 다음은 get details입니다. 상세 보기를 하기 위한 거죠. 상세 보기를 할 때는 특정한 레코드의 정보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 파라미터로 글 번호가 존재하겠네요. 결과로는 BBS 클래스의 자료를, 특정 레코드의 자료를 전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get details 보겠습니다. 입력 파라미터로는 글 번호 넘버를 가져오겠고 리턴 해주는 값은 BBS 클래스의 객체로 리턴을 해줄 겁니다. 자, 리턴 값을 정의하기 위해서 소문자 BBS를 정의를 해줬네요. 커넥션 객체 가져옵니다. 커넥션 객체는 DB맨에 부탁하면 금방 가져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상세 보기를 하게 되면 작업을 두 가지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는 조회수를 증가시켜 줘야 되겠고 두 번째는 상세 보기를 위한 조회를 해가야 되겠습니다. 조회수를 증가시키는 구문은 업데이트 구문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SQL 업데이터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업데이트 구문을 통해서 BBS 테이블을 바꿔주는데 우리가 바꾸 값은 조회수 값을 하나를 더해주면 되죠. 조건은 현재 글 번호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상세 보기를 할 때는 select를 해주면 됩니다. view BBS부터 가져오면 되겠네요. 조건은 현재 글 번호에 해당되는 것. 그러면 이제 한 레코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실제 시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조회수 증가를 실행을 하도록 하죠. prepared statement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글 번호 넘버를 1번 위치에 넣어줬죠. 자, 지금 현재 업데이트 구문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자료를 직접 가져오는 것은 없죠. 그래서 prepared statement에서 execute update 메서드를 실행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세보기 증가를 상세보기 실행, 여기 증가가 왜 들어갔죠? 이거 못합니다. 상세보기를 실행합니다. prepared statement를 만들었네요. query select를 이용을 했죠. 그 다음에 필요한 글번호 할당을 해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query select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겠죠. prepared statement를 execute query 메서드를 실행을 하게 되고 그 결과를 result set에 담아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while문을 통해서 자료를 읽어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글번호를 줬기 때문에 레코드가 여러 개 나올 리가 없죠. 딱 한 개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도 없는 경우도 없죠. 오로지 결과는 한 개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while문에 넣지 않아도 되나 이제 while문에 그냥 넣어둔 겁니다. 뭐 while문에 넣더라도 한 번만 딱 실행하고 그 false를 만나서 결과가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BBS 객체의 set number, BBS 객체의 set title 이런 식으로 우리 각각 그 객체의 멤버 변수에다가 데이터베이스로 읽은 것들을 전달해 두기로 하죠. 자, 오류가 발생했으면 요정역에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prepared statement 닫고 커넥션 닫아줍니다. 그 다음에 return BBS 해주면 우리 BBS 멤버 변수에 그 자료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 자료를 우리가 읽어내면 되겠네요. 자, 이제 BBS control.jsp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MVC 패턴의 컨트롤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MySNS BBS를 좀 이용을 하도록 했네요. 그 다음에 MySNS 멤버의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 자바 유틸리티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임포트 구문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어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를 지정을 했네요. 자, 다음은 우리가 입력 자료를 전달받기 위해서 유즈빈으로 BBS 클래스를 빈저 클래스를 이용해서 그 BBS 객체를 만들고 입력을 지정하기 위해서 set property를 지정하는데 BBS 클래스의 모든 property를 값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BBS DAO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유즈빈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문자 BBS DAO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게 필요한 메서드들을 이제 실행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실제 코드에 들어갑니다. 실제 코드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어떤 액션을 요청받았는지 액션을 get 파라미터를 통해서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그 우측에 사이드바에 있는 친구 목록을 처리해주기 위해서 new user를 구해오고 얘네들을 등록을 해두기로 하죠. new user라고 하는 것은 우리 member DAO 클래스의 get new members를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배열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우리 뷰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리퀘스트 내장 객체의 set 애트리뷰트로 이제 저장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뷰에서 저 값들을 이제 손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작업이 종료되고 나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동할 위치를 홈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홈의 위치는 bbs control.jsp action equal list에 해당되는 자료를 이용을 하도록 하죠. 자, 액션 값이 리스트일 때, 이때는 게시판의 목록을 가져오기 위한 겁니다. 게시판의 목록을 가져올 때 우리는 게시판의 페이지 번호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페이지 번호가 처음에 게시판을 누르면 게시판 메뉴를 누르면 이 경우에는 페이지가 없습니다. 근데 아래쪽에 있는 페이징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 페이지 번호가 존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게시판 메뉴를 눌렀건 앞에 페이지 번호를 눌렀건 다 동작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페이지 번호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페이지 번호는 request.getParameter 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이 값이 null 값이라고 하면 페이지 번호가 없어요. 그때는 1페이지를 화면에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페이지가 존재할 때는 해당되는 페이지 번호를 보여주면 되겠네요. 자, 요 아래쪽은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콘솔장에다가 출력시켜 온 겁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목록을 가져오겠습니다. 목록은 이미 우리 BBS DAO에 그 get BBS list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어 두었죠. 페이지 번호를 넘겨주면 됩니다. 페이지 번호가 null일 때는 알아서 처리하게 되어 있고 null 값이 아닐 때는 또 알아서 처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해당되는 페이지 영역에 해당되는 BBS 리스트를 가져오게 되겠고 얘네들을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가 쟤네들을 실제 사용하는 것은 뷰 페이지에서 사용하니 리퀘스트 내장 객체의 set 애트리뷰트에다 등록을 해둡니다. 그 다음에 BBS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을 하기로 하죠. 그리고 BBS 리스트.jsp 페이지로 이동할 때 우리 페이지 번호를 달고 가줘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write 페이지, 액션 값이 write일 때, 액션 값이 write일 때는 우리 새로운 페이지를 띄운다 그랬죠. 어느 페이지를 띄우느냐? BBS writer.jsp 페이지를 화면에 띄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BBS writer에서 이제 입력을 마치고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는 그 경우에는 이제는 그 액션에 new를 달고 올 겁니다. 그래서 액션이 new에 해당이 될 때는 우리가 그 BBS DAO의 new articl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위에서 사용했던 빈즈 클래스 이용해서 속성 값을 한꺼번에 전달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냥 BBS 객체는 그대로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다 했으면 우리가 페이지 컨텍스트 포워드로서 홈 위치로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오류가 생겼으면 아마도 게시글 등록 오류가 생겼기 때문에 제대로 동작이 안 됐겠죠. 그럴 경우에는 그 오류를, 익셉션을 발생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액션이 디테일즈에 해당될 때 이때는 상세 보기를 가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제 상세 보기 페이지로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상세 보기 페이지로 이동시켜 줄 때 자료를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 자료를 가져가기 위해서 BBS DAO에서 get details를 실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 번호를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네요. 글 번호는 우리 리퀘스트에서 넘어올 때 그게 그 get 방식으로 달고 올 겁니다. 그래서 get 방식으로 달고 온 글 번호를 읽어가지고 그 글 번호를 이용해서 이제 그 하나의 레코드를 가지고 오기로 하죠. 그 레코드는 MBBS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MBBS 자료도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BBS show.jsp 뷰 페이지에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뷰 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리퀘스트 내장 객체의 set 애트리뷰트에다가 저장을 해서 페이지를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BBS 리스트 페이지를 실제 만들어 보기로 하죠. BBS 리스트 페이지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들이 SNS JSP 페이지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SNS JSP를 복사를 하고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기로 하죠. 여기에서 우리 그 달라진 부분들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SNS.jsp는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죠. 태그 라이브러리, 코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한 겁니다. 태그 라이브러리, SNS 쪽을 넣어줬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라이트 태그를, BBS 라이트 태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일 시트 두 가지 넣은 게 있었고, 우리 jQuery를 이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 추가한 게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이 부분이 이제 그 좀 추가가 됩니다. 지금 저기 스크립트에서 우리가 그 제목을 눌렀을 때 URL을 가지고 이동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때 우리가 입력으로 가지고 온 것은 글번호 넘버를 가져올 겁니다. 글번호 넘버를 가져오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동해야 되는 것은 BBS 컨트롤 JSP 페이지로 이동하고 액션은 디테일즈로 그 다음에 글번호 넘버를 가져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 글번호 넘버를 이용을 해서 우리 그 href를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 구성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했네요. 아래쪽에 있는 new user는 기존에 있었던 저번 시간에 구현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요 영역은 다 똑같죠. 바디 영역에 그 여기에 헤더 영역, 내비게이션 영역, 그다음에 그 저 ID 디브 태그의 래프 영역, 섹션 메인 영역, 그다음에 섹션 컨텐트 영역 여기까지 다 똑같죠. 컨텐트 영역 내부가 이제 달라지게 될 겁니다. H2 태그로 게시판 목록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게시판 목록을 보여주겠습니다. 테이블 태그를 이용을 했네요. 테이블 태그를 이용했고 그 다음에 tr 태그가 지금 이렇게 C의 for each 구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 주었네요. 지금 첫 번째 tr 태그는 제목들이 깔려 있는데 이 제목에는 우리가 화면에 표시해 줄 내용들을 참고로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글 번호를 표시하겠다,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까지를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네요. 지금 데이터베이스 아래쪽에 표시되어 있는데 글 번호, 타이틀, 그 다음에 내용은 쓰지 않고 저기 작성자 사용하지 않고 업로드 타임을 사용하겠고 조회수 히트 쓰겠고 글 작성자 이름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뷰 BBS를 통해서 자료 가져온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저런 내용들이 화면에 표시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BBS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로서 그 저기 자료 제너릭스 내부에는 BBS로 되어 있죠. 어레이 리스트 BBS로 되어 있는 요 자료를 이제 아이템즈로 등록을 해주고 각각 베리어블 영역은 BBS 형태로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번호 위치에는 BBS 넘버 그 필드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 영역에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BBS.title을 가져올 거예요. 근데 우리 BBS 타입의 A 태그를 설치해 줄 거죠. A 앵커 태그를 설치할 거죠. 그래서 앵커 태그가 이동해야 되는 위치는 우리가 글번호를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 위에서 만들어놨던 getShow URL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이동해야 되는 위치가 나오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뭐 네임 영역, 업로드 데이터 영역, 그다음에 히트 영역 이렇게 그 작성을 저기 화면에 표시되도록 하면 됩니다. for each 문을 이용해서 그 지금 현재 우리는 목록에는 5개씩 들어 있을 테니까 for each 문이 5번 실행하면서 그 5개의 자료가 화면에 보이게 되겠네요. 다음은 페이지 기능 부분입니다. 페이지 기능은 우리가 아래쪽에 이런 스타일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는데 현재 내가 만든 페이지는 예를 들어서 한 5번이라고 생각하죠. 5번이면 뒤로 2개, 앞으로 2개를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 1개는 한 칸 왼쪽으로, 화살표 2개는 1번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겠고 화살표 1개는 그 바로 다음 것, 화살표 2개는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총 그 화면에 저런 스타일로 표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러한 자료를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현재 위치가 I 페이지가 현재 5번이라고 가정했습니다. 3번은 이제 I 스타트가 되겠고요. 7번은 I 페이지 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존재하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저런 모습을 이제 구현을 해주겠습니다. 페이지 블럭은 그 한 페이지에 나타날
기본적으로 페이지의 개수를 나타내는데 사실은 이것은 내가 사용을 하지는 않았네요. 그냥 이거는 무시해도 되겠습니다. 자, 현재 페이지를 읽습니다. 현재 페이지는 우리가 리퀘스트의 이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날아올 때 페이지를 넘겨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request.get 파라미터를 통해서 그 결과를 현재 페이지는 구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iTotal 페이지, 총 페이지 숫자는 우리 BBS DAO의 iBBS 페이지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실행하면 페이지 개수가 정수로 날아오게 될 겁니다. 자, iPage Start를 구현을 해야 되겠어요. iPage Start는 현재 페이지에서 기본적으로 2를 빼주는 겁니다. 근데 페이지 값이 0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이거나 이런 값들이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만약에 iPage 2를 했더니 그 값이 1보다 적더라 그러면 iStart 페이지는 무조건 1페이지로 가져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iPage 빼기 2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Page END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iPage 더하기 2를 해줄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iPage 2를 했더니 걔 값이 토탈 페이지보다 넘어서 버렸다. 그러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iPage 2 더하기 2의 값이 iTotal보다 더 크면 iTotal 페이지를 마지막 페이지로 지정하고 그리고 iPage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iPage 더하기 2를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페이지가 화면에 이제 출력되는 위치입니다. 먼저 얘네들은 우리가 테이블을 이용해서 구현을 해주고 tr 태그, td 태그는 딱 한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iStart 페이지가 1보다 크다면 지금은 iStart 페이지가 지금 1번이라서 요 왼쪽에 얘와 얘가 현재 안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1보다 크다면은 우리가 요 영역에 2개짜리 LT 2개짜리는 그냥 1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개념이 이해됐죠? BBS control.jsp의 액션은 리스트 목록으로 가져가되 iPage 1번으로 가져갈 거예요. 만약에 1개짜리가 존재를 한다면 지금 현재는 1보다 적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안 보일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iPage 빼기 1 위치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iStart로부터 iEndPage까지 우리가 스타트 페이지에서 엔드 페이지까지 하나씩 첨가시키면서 위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중간에 있는 요 영역을 표시를 해주는 거죠. 중간에 있는 영역을 표시해 줄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요 태그를 앵커 태그를 이용을 해줄 거예요. 리스트는 액션은 리스트이고 페이지 번호는 몇 번 이렇게 가져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현재 페이지라면 내가 꼭 다시 새로운 걸 가져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경우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i 값이 i 페이지와 동일할 때는 href 값에 샵을 붙여줌으로써 실제 이동하지 않도록 그냥 그 자리 가만히 머물게 해줍니다. 다음 우측에 iEnd 페이지가 iTotal 페이지보다 적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우측에다가 붙여둘 거죠. 우측에다 붙여주는데 GT가 1개짜리, 요거 1개짜리입니다. 그것은 iPage 플러스 1을 가져가게 되고요. 2개짜리 GT 2개짜리는 이제 끝 페이지, iTotal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구현해 주는 게 우리 JSP로 가장 간단하게 구현한 페이지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글쓰기 버튼을 이제 추가를 하도록 하겠는데, 우리 글쓰기 버튼은 지금 BBS 라이트라고 하는 우리 사용자 정의 태그를 만들어 뒀죠. 파일 기반의 사용자 정의 태그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폼을 만드는데 BBS 컨트롤 페이지 이동할 거고 히든으로 액션은 라이트로 갈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로그인을 했으면 버튼이 보일 것이고 로그인을 하지 않았으면 버튼이 안 보일 겁니다. 그 기능이 BBS 라이트라고 하는 사용자 정의 태그의 기능으로 들어있는 거죠. 아래쪽은 뭐 사이드바 영역, 푸터 영역, 이것은 기존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BBS 라이트 페이지를 하기로 하죠. BBS 라이트 페이지는 BBS 리스트 페이지를 복사 수정하면 편합니다. 자, BBS 리스트 페이지를 복사한 다음에 바뀐 영역만 보죠. 캐셔 URL 우리 라이트 페이지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삭제를 했습니다. new use는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다음 섹션 컨텐트 영역입니다. 여기는 일단 제목 달아줬네요.
그 다음에 목록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앵커 태그를 위쪽에다 달아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페이지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받기 위한 거고, 메서드는 포스트 방법으로, 액션은 bbs control.jsp 페이지로 이동할 겁니다. 이때 우리 액션 값을 달고 가야죠. 액션 값은 input 태그 히든으로 액션은 new라고 정의를 해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자료를 우리 테이블 태그에다가 넣어두겠네요. id 값을 입력하는데 id 값은 여기에 타입은 텍스트라고, 그 다음에 name은 auth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id 값은 우리가 로그인한 상태에서만 사용 가능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사용자가 바꾸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read only를 지정을 했고, value 값으로 우리 세션에 등록되어 있는 use id, uid 값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게 되겠네요. 제목은 그냥 제목은 여기다가 그냥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냥 타이틀에 해당되는 입력을 가져오면 되겠네요. 내용 그냥 텍스트 가져오면 되는데 이건 여러 줄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텍스트 에리어 태그를 이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름들 네임 속성 잘 좀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자, author, 그 다음에 컨텐츠, 타이틀 이런 것들이죠. 이 이름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름하고 일치해야만 우리가 주르륵 전달이 그대로 될 겁니다. 우리 BBS 클래스에도 똑같은 이름을 멤버 변수로 가지고 있죠. 자, 아래쪽에는 우리 이제 저장 버튼, 그 다음에 취소 버튼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아래쪽 사이드바나 인클루드 푸트가 들어가는 푸트 영역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자, 다음 쇼 페이지입니다. 쇼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라이트 페이지를 복사해서 수정하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헤더 영역 동일합니다. 내비게이션 영역 동일합니다. 래프 영역의 위도 동일하죠. 컨텐트 영역은 이제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div 태그를 이용해서 제목을 달았네요. 그 다음에 목록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앵커 태그를 하나 위쪽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태그를 이용해서 레코드 하나의 자료들을 화면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자료들은 우리가 이미 m 밑줄 bbs라는 이름으로 request.set attribute로 컨트롤러에서 정의를 해두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서 mbbs 객체를 이용하면 금방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태그를 이용했고 tr 태그를 이용해서 글 번호 표시했네요. 그 다음에 작성자 여기에 표시해주고 조회수를 한 줄에다가 표시해줬습니다. 실제 출력되는 내용은 mbbs name, mbbs number, mbbs name 괄호를 치고 그 안에 author의 사용자 아이디를 넣어줬네요. 조회수 출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은 한 줄로서 콜스팬 5개를 잡은 다음에 우리가 쭉 연결해서 우리가 여기에 타이틀을 달아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콜스팬 5개를 해서 요 영역에 컨텐트 영역에다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래쪽에 있는 자료를 확인하면 우리가 어느 위치에 뭐가 찍히는지를 좀 더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게시판 누르고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동작이 가능합니다. 게시판을 누르고 글쓰기를 누르면 여기 게시판 글쓰기로 오겠네요. 목록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앵커 태그가 있습니다. 요 아이디는 리드 온리가 true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이 곤란합니다. 제목과 내용을 입력한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제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위쪽에 이렇게 자기소개서가 이렇게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 상세보기 페이지로 이동하겠죠. 여기는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달려있고 목록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것. 번호, 작성자, 조회수를 위해 제목 한 줄, 내용은 요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JSP로 구현해 놓은 이제 게시판 기능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유저 컨트롤러에서 로그인에 성공하면 디폴트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디폴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 늘 메시지 목록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근데 게시판을 작업을 했으면 게시판으로 이동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user control.jsp 페이지를 일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디폴트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 디폴트 페이지는 메시지 목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게시판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메시지 목록으로 이동하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로그인에 성공하면 로그인을 호출한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해주면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리퀘스트의 getHead를 통해서 그 레퍼럴을 이제 찾아주면 호출한 페이지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했던 걸 잠깐 좀 살펴볼까요? 우리 게시판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모델에서 BBS 관련되어 있는 DO 클래스, BBS 클래스였죠. DAO 클래스, BBS DAO 클래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러로서 BBS control.jsp 페이지를 만들었고, 뷰로서는 BBS 리스트, BBS 라이트, BBS 쇼 이렇게 세 가지 페이지를 구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도전 과제를 하나 하기로 하죠. 도전 과제는 우리가 파일 첨부 기능을 한번 추가해 보는 겁니다. 우리 게시판에 파일 첨부 기능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구글에 JSP 파일 첨부라고 찾아보면 상당히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가장 구현하기 쉬운 걸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게 cos.jar 파일을 이용하는 업로드 구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자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파일 첨부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SNS로 물어보는 거 그냥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노덤 캐션 잊지 말기로 하죠. 아마 다음 주에는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는 것 같은데, 다음 주 대면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비교적 좀 짧은 거네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그 ASP.NET에서 게시판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아마 그렇게 크게 무리한 점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강의 그 SNS 기능을 가지고 만나기로 하죠.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행복하게 보내세요. 안녕.